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기계 문명, 그리고 전기 문명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뭐냐. 산업화로 그러면은 환경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또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나빠진 환경이 또 어떻게 다시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진 환경에 다시 또 어떤 문제가 또 도전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산업화의 우리가 원동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류는 산업화를 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빈곤 탈출이에요. 지금도 인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가난에 힘들어하고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 가난의 빈곤에서 탈출하고, 인간의 본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싶은 거죠. 좀 더 풍요롭고 편리한 삶에 대한 욕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업화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산업화 이전에 집에 하인 30명을 두는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 다 집에서 하인 30명을 두고 사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뭐 냉장고를 돌리고 조명에 전기를 쓰고 또 무슨 우리 자동차를 타고, 과거 같으면은 다 뭔가 하인들이 한다 그러면은 하인 30명을 두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점점 이제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산업화를 하고, 처음 가장 먼저 가는 게 뭔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 의식주예요. 바로 이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또 뭐 전기로 난방을 하고, 식량 문제, 의로 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데 가는데, 실제로 말이에요. 산업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영국, 유럽에서 또 세계 각국의 어떤 소득을 따지면, 국민 소득을 따지면 말입니다. 이 150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뭐 있나? 이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가장 빨리 일어났는 영국에서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산업화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점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풍요로움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업화가 되면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가속화할 수 있는 추진력. 이 산업화가 하게 되면은 유휴 노동력이 늘어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산업화 이제는 90%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과학기술,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아주 산업화에 아주 중요한 추진력을 준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 중에 보면은 동부 13개 주가 독립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미국의 엄청난 농산물의 부고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중부 지역이에요. 미드웨스트. 근데 이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1800년대 초에 이리 운하라는 게 배로 가지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이것이 뉴욕까지 뚫리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뉴욕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상업 도시가 된 거죠. 여기서 모아가지고 뭐냐? 유럽으로 간 거죠. 그 유럽은 뭐냐 하면은 식량이 미국으로부터, 값싼 식량이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유럽의 많은 인력들이 뭔가 하면은 1차 산업을 떠나가지고 2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니까 산업화의 어떤 추진력이,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산업화가 일어나고 의식주가 생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유휴 노동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달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인간다운 삶이 되고, 얘기했지만 바로 산업화 이전에는 90%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2 내지 5%?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거의 90%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뭐 목수일도 하고 또 뭐 관료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농담삼아 하죠. 뭐냐? 방탄소년단도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 식량이 공급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산업화가 됐다. 그 산업화가 되면서 뭐냐?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봐요. 영국에서 사실은 1675년도에 바로 여기에 인구가 영국 런던에 54만, 우리가 흔히 런던이 말이에요. 영국이 19세기에서는 최고의 이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고 또 기록이 잘 남아있어요. 기록이 잘 남아있는데 1675년도에 54만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68만, 1750년, 1800년에는 86만, 벌써 1850년도에 이때 뭔가 하면은 인구가 230만이 됐네. 1900년도, 바로 20세기 초에 660만이라는 도시가 생겼다. 영국 기록에 보면은 이때쯤 벌써 뭐냐면은 1860년, 70년 이럴 때 지하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화가 되면서 봐요. 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거는 뭐냐. 인구는 늘어났지만은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줄었다는 거예요. 왜? 환경 문제 때문에. 실제로 1581년도에 영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2.7세인데 점점 줄어요. 조금씩. 바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유목 생활 때 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유목 생활 때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았지만은 인구 수는 많이 늘지 못했어요. 정착 생활하면서 건강은 나빠졌지만은 인구는 출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 바로 똑같은 현상이네. 바로 인구는 이렇게 증가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수명은 짧아졌다. 건강은 나빠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도시화로. 농촌의 이 농업사회는 말이에요. 땅이 하나의 부고 노동력이 부가 되는데 이 농업사회를 떠나가지고 바로 산업화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도시로 몰려올 수 있는, 도시에 살아도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영국 같은 것은 1850년대에 영국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했다. 미국은 1920년도, 일본은 1935년, 옛날 그 구소련과 멕시코는 1960년도, 우리나라도 197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도시에 살았다.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작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곳. 남아공은 1985년, 전 세계 인구는 1998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의 인류는 모두가 도시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시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시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 이 도시가 생기면은 말이에요. 바로 도시는 계속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서비스 산업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떠나지요. 농촌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모든 현상은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뭔가 하면 푸시풀. 여기서는 농촌에서는 밀어내고 여기서는 끌어당기는 푸시풀 이론이 바로 도시화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러므로 해가 인구가 증가하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산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를 환경 문제의 3대 원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도시화가 되면서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생활용수 문제. 그리고 하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먹는 물하고 또 버리는 물. 이것이 근데 이것 때문에 벌써 영국에서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 뭐 이런 걸 썼죠. 조그마한 소규모로. 근데 이 대도시에서 상수도를 모래로 여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으로 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생활하수로 강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영국의 템즈강은 말이에요. 연어가 살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하수가 몰려옴으로 해가지고 1833년에 연어가 사라졌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800년대 초까지 말입니다. 영국의 어시장에 연간 3,000마리의 연어가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 수질 오염 때문에 또 이때 뭔가 하면은 물론 흑사병 같은 것도 대규모 환경 재앙이지만은 한 도시를
산업화 이후에 이런 환경 재난들이 시작된 거죠. 산업화 이후에. 런던 콜레라 사건이라 해가지고. 런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콜레라를 걸려 죽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콜레라가 왜 걸리는지 잘 몰랐어요. 콜레라가 왜 걸리는지 잘 몰랐는데 공기로 의한 전염인가 뭐 하다가 이걸 밝혀낸 사람이 뭔가 하면 존 스노우라고. 지금도 뭔가 하면 Father of Epidemiology. 전염병 역학, 역병을 어떻게 추적하고 역병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존 스노우예요. 지금 코로나가 바로 그거죠. 코로나가 역병이죠. Father of Epidemiology, 의학에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뭔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물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걸 가지고 뒤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먹는 물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국의 1858년도에 그레이트 스팅 사건이라 해가지고 영국의 이 여름에 이 템즈강의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두 다가 보따리 사가지고 런던을 떠났는 이게 바로 뭔가 대악취 사건이에요. The Great Sting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영국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일어나고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고 하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뭔가 하면 시카고 장티푸스 사건. 시카고에서 장티푸스로 걸려가지고 1885년에 그 당시에 시카고 인구가 100만이 있어요. 100만 중 9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10명 가까이 중에서 1명꼴로 사람들이 죽는 대재앙들이 있어요. 제가 쓴 그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에 보면은 런던 콜레라 사건이라든지 이 장티푸스 사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영국의 뉴욕의 대기오염이, 런던의 대기오염. 우리가 이게 뭔가 하면은, 과거의 대기오염 때문에 있었던 재앙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뭐 270명에서 700명, 그 다음에 무슨 뭐 1000명 죽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죽은 게 뭐냐? 바로 1952년에 런던에서 대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2주 만에 4,000명이 죽었어요. 이 바로 런던 스모그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주로 뭐였냐? 뉴욕 아니면은 바로 런던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일론이라. 뉴욕, 런던을 나일론이라. 나일론이 이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가장 먼저 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겪고 그리고 다시 뭔가 가장 빨리 또 이게 환경이 개선되는 얘기를 다시 우리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환경이 나빠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다시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왜? 학생들이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환경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90년대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 이러한 공장들, 이게 뭔가 하면 1900년대 초에 미국의 피츠버그라고 제철 도시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연기 엄청나고 했던 공장들이 이런 그린 캠퍼스로 바뀌고 도시가 이게 뉴욕이죠.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바로 유턴 현상이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환경이 악화돼요. 바로 여기에 초기 경제적 성장이 초기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는데 환경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 그레이 그로스라. 잿빛 성장이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은 국민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 환경질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녹색 성장이라. 우리가 녹색 성장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은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이에요. 지금 그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죠. 왜? 경제만 성장하면은 경제 성장의 본질이 뭐예요? 풍요로운 삶,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잘못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녹색 성장은 뭔가 하면은
환경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환경 개선을 동반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유턴하게 하는 이유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환경과학과 기술의 발달이에요. 우리 환경공학과 같은 데서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유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은 점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환경의식이 향상되고 말이에요. 환경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 우리나라도 70년대 하더라도 환경법이 별로 없었어요. 1개 내지 한 2개 정도. 지금 한 50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격한 환경법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죠. 공장도 환경법 어기면은 폐쇄를 해야 되고, 산에 가서 함부로 도토리도 못 줍고, 이게 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이걸 점점 잘 살게 되니까 강화를 하는 거죠. 아직도 후진국 가면은 여전히 환경법과 제도가 지금 강화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술들이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공장의 많은 기술들이 친환경으로 진화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뭐라고 하느냐, 1970년대에 자동차 한 대가 내뿜던 대기 오염 물질이 지금 자동차보다도 100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자동차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70년대 자동차보다도 대기 오염 물질을 100분의 1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술이 전환된다. 왜 그러냐? 그 배경에는 인간의 태생적 본능은 뭔가 하면은 풍요롭게도 살 수,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본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유턴을 하게 된다. 기록에 보면은 말이에요. 라인강의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 과거에 1800년대 라인강의 수질이 어떻냐?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남아있던 어떤 연구조사자를 보면은 라인강에 살았던 미소생물, 물벌레 같은 이 작은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살았느냐. 많이 다양하게 살수록 좋은 수질이에요. 1800년대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살았어요. 점점 수질이 나빠졌다가 1970년대 아주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하수도 처리하고 엄격한 규제도 하고 하니까 다시 좋아지는, 이게 하나의 U자처럼 생겼다. 바로 이게 우리가 유턴 이론이라. 대기도 마찬가지죠. 산업화 되기 전에 우리가 1달러, 100달러 정도밖에 안 될 때, 우리나라가 60년대 초에 100달러도 안 됐죠. 그 산업화 되기 전에 공기가 괜찮았던 거죠. 그러다가 산업화 되면서 나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오면 이게 유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바로 유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하면은 학생들, 이게 바로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의 시궁창이었어요. 이게 1950년대의 청계천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말이에요. 또 우리 어릴 때 산이 다 이랬어요. 전쟁, 6.25 사변 그 다음에 이런 전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다, 그러고 또 나무로 가지고 땔감을 쓰니까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뭔가 하면은, 물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훨씬 더 나무가 울창하게 있죠. 그러다가 다시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유턴이라 그런다. 이 재밌는 그림을 내 하나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1900년대 초에 남대문 앞이에요. 이게 다 다 배설물들이에요. 과거에 엄청나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위생적이고 환경 문제가 악취가 풍기고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잘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환경 문제를 다 파괴했다. 환경이 다 나빠지고 과거에 엄청나게, 그나마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기술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제도가 강화되고 하니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나일론, 뉴욕과 런던 장수촌이 되었어요. 지금 봐요. 이 자료를 한번 보면은 뉴욕 사람들이 2000년도 초에만 하더라도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도 1년 12달 더 오래 산다. 지금 2년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근데 190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아마 학생들 이런 에드워드 글레이즈라는 사람이 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트라이엄프 더 시리,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어요. 도시의 승리. 그거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도시의 승리 같은 거 한번 꼭 한번 읽어봐요. 보면은 1901년도에 뉴욕에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이 미국 다른 곳에보다도 7년 짧았다는 거예요. 그 1900년대 초에는 엄청나게 뉴욕이 공기가 나쁘고 물도 좋지 않고 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회복돼.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2016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이게 미세먼지고 이게 초미세먼지. 세계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보면은 뉴욕이 제일 공기가 맑아요. 시드니, LA, 런던, 이 시드니는 그렇지만은 뉴욕, LA, 런던은 말이에요. 엄청난 대기오염이 있었던데. 내가 쓴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보면은 이 다 나오는데, 이 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근데 지금 어때요? 공기가 엄청 맑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기도 썩 좋지는 않지만은 다른 후진국보다도 델리라든지 뭐 베이징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잘 살면은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환경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자료도 좀 재밌는 자료인데 영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구냐? 런던에 사는 할머니 87.3세. 그 영국이 한때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던데. 런던 스모그 사건.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영국에서 여기 보면 브렉스풀이라고 여기 사는 남자들이 술도 많이 먹고 뭐 공장 도시고 해가지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는 게 되네. 이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한때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수천 명이 죽었던 이 런던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런던에서 지금은 최장수가 나오는 그런 사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선진 도시를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후변화, 자원개발, 자연고갈, 에너지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에너지는 사실 많이 있지만은 에너지는 딜레마예요. 이 에너지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에너지는 저런 문제가 있고 그 에너지 딜레마 문제, 물 부족 문제, 생물 멸종, 다양성 감소, 또 화학물질 사고, 오남용, 전자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인플루엔자도 일종의 새로운 환경 문제로 봐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환경 문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과 양극화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뭐 산림 파괴, 물 부족. 또 하나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환경이 가난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그리고 또 소득 양극화 문제. 소득 양극화가 지금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에요. 지금 그 많은 나라에서 양극화 문제. 이 양극화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곳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이 문제는 뒤에 가난과 환경에 대해 가지고 가서 국가 발전에서 다시 이것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에 0.74도 증가했다. 특히 뭔가 하면은 지금 최근 여기에 25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다. 지금 기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최근에는 약간 좀 달라지고 있지만은 기후가 변하는 그 있기는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원인이 과연 인간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있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우리 다시 그때 가서 지구 환경 문제에서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기후변화하고 지구온난화하고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구온난화는 뭔가 하면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기후가 변하는 거죠. 이게 변하면은 뭐 좀 더 따뜻하게 살고 그렇겠다 싶지만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문제.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가뭄과 홍수, 그 다음에 뭐 태풍, 산불도 뭐냐면은 이게 바로 건조한 기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지금 오고 있고, 이거 보면 알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지난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5년까지 바이올로지컬, 이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지올로지컬, 지진 같은 거, 지진 해일 문제.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미리올로지컬 이게 기상수문 문제인데 이것이 보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급속히 물론 이거는 이 바이올로지컬, 지올로지컬도 증가했지만 이거는 뭔가 인구가 늘어나고 과거에 관측되지 않는 것도 하고 하니까 큰 뭐 변화가 안 보이지만은 이것은 아주 그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상수문 재난이 급속히 증가한다.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30년간 악천후로 인한 손실이 15배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난 문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또 하나가 뭐냐? 자원에 대한. 이것도 자원도 우리 뒤에 다시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 자원순환 사회 이런 데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자원도 뭔가 하면은 자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재생성 자원이냐, 비재생성 자원이냐. 재생성 자원은 뭔가 하면은 물이라든지 생물 자원 같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식량 같은 것. 쓰고 나면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비재생성 자원, 석탄, 석유라든지 광물 같은 건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나무를, 이거는 바로 재생성 자원을 파괴하는. 이거는 뭐 비재생성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슬라이드로 다른 모식도로 이제, 지금 산림 파괴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숲의 파괴가 지구의 흡파를 파괴하는 거다. 결국은 이 숲이라는 데가 산소를 만들어내고 CO2를 흡수하는 데인데 뭐 그런 그림들이죠. 지구 곳곳에 지금 자원을 파괴하고 있고 그 자원 고갈이 새로운 지금 하나의 환경 문제. 특히 이런 환경 문제가 뭐냐? 뒤에 우리 가난과 환경 문제에서 보겠지만은 잘 사는 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원 고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간은 지구의 용량을 초월하고 있다. 지금 벌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 인류는 지구가 갖고 있는 자원량 그것을 용량을 초월했다. 한계보다 넘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말이에요. 2050년 되면은 2개를 초과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환경을 중심으로 또 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은 여러 분야에서도 연구도 하고 하지. 이런 자료도 재미가 있어요. 세계에서 누가 자원을 제일 많이 쓰느냐?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사람처럼 살면은 지구가 5개 필요하다. 영국 사람처럼 살면은 3개 반, 아르헨티나 1개 반, 사우스 남아공처럼도 해도 1개 반 정도. 중국이나 인도처럼 살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살려고 하지 않죠. 더 풍요롭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많으냐? 지금 2개에 임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우리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원에 가서 다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 문제가 되고 또 뭐냐? 에너지가 바로 딜레마예요.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것은 이제 뭐 온실가스가 나와가지고 기후변화가 일으킨다.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이것 말고라도 이거는 뭐냐? 대기오염이 아주 많죠. 황산화물,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원자력은 뭐냐? 사고위험, 핵 폐기물, 이까지 또 뭐냐면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과처럼 말이에요. 핵무기도 개발하고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속 가능한 바로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요즘 그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뭐 수력 이런 것들은 뭐냐? 경제성에서 문제가.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환경 문제. 수력 발전을 하려고 댐을 만드니까 그 지역이 수몰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느냐. 과거에는 주로 나무를 쓰다가 말이에요. 1800년대 이럴 때는 석탄을 꺼내 쓰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유를 쓰고 그 다음에 핵연료를 쓰고 수력 발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점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뭐냐? 지금 세계의 인구가 2010년 자료라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주로 뭐냐? 거의 한 80%가 화석연료예요. 80%가 화석연료고 그 다음에 한 16점 이게 뭔가 하면은 16.7% 정도가 뭐냐?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그 중에서
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뭔가 하면 이게 뭐 다 바이오매스라 해가지고 후진국에서 여전히 나무를 태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7%가 원자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 대부분이 다 뭔가 바이오매스고 그 뒤가 뭐냐 하면은 솔라, 태양광, 뭐 지열, 수력 이런 걸로 수력을 제법 쓰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역시 뒤에 우리 에너지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부족이에요. 물은 왜 부족하냐? 바로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뭐냐?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런 기후변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물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생물 있었던 종들이 사라지는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종 사라지는 거하고 종의 다양성들이 여러 가지 생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종들이 사라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 가면은 자세하게 왜 생물종이 사라지느냐, 어떤 종들이 잘 사라지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 사고, 이 인도 보팔 사건, 이것이 화학물질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인도 보팔에서 도시 한가운데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가지고 2만 5천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도 곳곳에 화학물질이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뒤에 볼 거예요. 지금 현재 화학물질 사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오남용 문제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저거죠.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곳곳에 봐요. 여러 가지 불산 얼마 전에는 지난 2012년에 보면은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나고 뭐 삼성전자 불산 사고, 가습기 살균제, 라돈 문제 뭐 곳곳에 지금 이런 지금 화학 물질을 이게 바로 이게 지금 과학과 일반 대중이 제대로 과학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을 일반 대중은 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국가도 제대로 규제를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고 이게 지금 새로운 환경 문제예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전자파 문제예요. 우리가 무선통신 시대에 접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이 전자파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레디에이션 그러면은 우리가 감마선, 엑스선 이게 바로 이제 원자 폭탄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선 우리 병원 가서 찍는 이런 것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노출되면은 화학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비전위성 방사선이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난 이제 뭐 한 몇십 년 동안 급속히 증가했죠. 미국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미국의 와이파이 때문에 미국의 자폐아가 1980년대는 10,000명당 1명 나왔는데 2002년에는 250명당 1명, 2008년에는 88명당 1명, 2013년에는 50명에 1명, 지난 2010년 36명당 1명이에요. 하나급에 1명 정도의 자폐아가 나온다. 이게 다 와이파이, 임산부의 와이파이, 휴대폰 이런 문제다. 그 말고 봐. 영국에서 지금 현재 뇌종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가 지금 그 스피드건, 속도 체크하는 그 스피드건 때문에 식물이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그래서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내가 지난 2018년에 번역했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전자파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지금 이게 제대로 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인간과 지구의 생명체는 오랜 세월 태양과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와 함께 하면서 진화해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만든 전자파, 인간이 만든 전기하고 무선통신 기술이 방출하는 전자파는 지금까지 지구에는 없었던 새로운 주파수 영역이 되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지금 우리 코로나, 인플루엔자, 특히 인플루엔자는 뭔가 하면 최근에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엄청 자주 발생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은 말이에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게 뭐냐?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
스페니시 플루라 해가지고. 바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740만 명이 병들어가지고 14만 명이 죽었다. 실제로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국이에요. 근데 스페인이 그 당시에 중립국이라 여러 가지 보고를 잘해가지고 마치 스페인에서 일어난 것처럼 됐는데 뒤에 가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봐요. 이것도 새로운 지금 환경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 뒤에 봐요. 그 뒤에 뭐 스페니시 플루, 아시안 독감, 그 다음에 홍콩 독감, 또 뭐 돼지 독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전자기장 교란, 기후변화, 뭐 생태계 파괴. 근데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이렇게 있던 바이러스가 하나의 변종이 생겼는데 이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은 지금 인류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겪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인류의 운명을 시사하는데 흔히 우리가 환경에서는 이스턴 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이스턴 섬이라는 게 뭔가 하면 칠레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졌는 이런 섬인데 말이에요. 여기에 이 5, 6세기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쪽을 와가지고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하와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16세기 중반까지 한 7천여 명이 살았어요. 그나마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늘어지니까 식량 자원이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없어지니까 뭐 하느냐. 이 부족 간에 식인 문화가 생기고 서로 전쟁도 하고 뭐 잡아먹고 하다가 몰락을 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이스터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류가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 지구가 만약에 여기에 이스터섬 하나의 이 한계가 있고 여기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명이 발달하다가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지구 용량은 유한하고 떠날 곳은 없기 때문에 이스트섬에 살았던 폴리네시아인 사람처럼 인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요. 결국은 지구하고 인류가 어떻게 될 거냐. 인류가 지금 옛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나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충분히 인류의 지혜로서는 극복을 할 수 있다. 근데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뒤에 우리 할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볼 거는 뭔가 인류 역사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환경이 변화한다. 우리 방금 봤죠. 또 뒤에 좀 더 볼 거예요. 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그리고 국가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환경. 이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강의에 이것이 한 50%, 이것이 뒤에 한 25% 정도를 차지해 가지고 전체적인 강의가 될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